레이디 메이드라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변형시켜가지고 작품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인데, 말하자면 변기에 아까 있듯이 이런 변기를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전시했던 이가 바로 이제 뒷장이었다. 뒷장과 둘이 만나서 이제 미국에서 둘이가 의기투합해서 다다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다, 네. 다다이즘이라고 하고 다다이스트라고 하고 다다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다다 운동의 이제 선구자 미국인으로서 다다 운동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바로 만레입니다. 이제 그 다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제주에 갔다가 이제 제주의 그 어떤 작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봤더니 자기 작품 벽면에 그 작품집을 쭉 이렇게 전시해놓고 가운데 이 사진을 딱 화면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 사진을 액자에 딱 걸어놨다고 해서 이걸 샀다고 유럽 가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파는 데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주고 샀다고. 크기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사진 굉장히 이제 만레이 작품이죠. 이 옆에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거기 누워있는 이가 이제 바로 만레이가 미국서 이제 다다 운동하다가 도저히 이제 흥행에 실패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다 운동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바로 이제 유럽이다. 그래서 이제 듀샹이 유럽을 가니까 뒤따라서 이제 만레이도 가고, 듀샹이 이제 다 이제 유럽의 다다이스트들을 다 소개해 주죠. 만나서 보니까 화가는 하나도 없고 다 글쟁이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말하자면 다다이스트들이 이제 자기들 기관지를 내는데 그 기관지에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실어야 되잖아요. 사진으로. 그걸 찍는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만레이가 한 거예요. 근데 만레이는 미국서 오기 전에도 미국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가끔 이제 초상화도 찍어주고 작품집을 만든다 그러면 작품을 찍어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가 알려져가지고 사진 잘 찍는다고. 초상 사진도 잘 찍어요. 예전에 뭐 이제 작품 사진도 잘 찍는다니까 미국서도 그게 약간의 그 작은 벌이가 됐어요.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돈벌이가 된 거죠. 나는 사진가라는 생각을 전혀 안 갖고 있어요. 나는 사진으로서의 사진가다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고, 그냥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 작품 찍을 때, 그릴 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이걸 찍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작가들 작품집 만들 때 사진 찍고 그랬던 작가가 만레이였는데, 만레이가 이제 유럽에 와서 딱 보니까 이 다다이스트들이 자기도 기관지를 내는데 그 기관지에 이제 실을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실어야 되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오라가 뭐 두말 없이 이제 만레이 오케이. 그리고 만레이가 파리에 가자마자 파리에 있는 모든 예술가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사진 찍어주고 조건 하나 붙였죠. 원고료 없는데 대신 내 사진을 이제 그 기관지에 같이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만레이는 오자마자 다다이스트들을 듀샹을 통해서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에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유명한 화가, 소설가, 모든 작가들을 다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만레이를 만나면 만레이가 사진을 찍어줘요. 초상 사진도 찍어주고, 또 초상 사진을 찍어주면 그 사람들이 잘 찍어주니까 자기 고객들, 부자들을 소개해주면 부자들도 사진을 찍어줘요. 그런 도중에 이제 모델이었던 이 여자를 만났죠. 키키로, 이름이 키키예요. 키키인데
키키가 이제 모델이자 이제 연인이었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같이 살죠. 그리고 약간 그 이제 연예인 같은 그 여자였고, 그러니까 파리에 좀 떠돌아다니는 모델 같은 여자. 그래서 이제 좀 부자들한테 좀 의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둘이 결합이 좀 위태로웠는데 만레이가 이제 같이 살면서 자기 모델로 자기의 연인으로서 지내죠. 이 사진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좀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뭐 얼굴 크기도 좀 대조적이기도 하고, 왼편에 있는 키키는 이제 좀 부드럽고 화이트한, 이쪽은 블랙으로서 이제 좀 이렇게 딱딱한 이런 이 목각 인형이죠. 이 목각 인형은 아프리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유럽적인 거고 여기는 아프리카적인 면에서, 여기는 제국주의고 여기는 식민주의의 산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좀 대조적이죠. 그리고 이쪽은 좀 옆으로 있고 이쪽은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대조적이죠. 이 사진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서 만리 작품 중에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구나. 이런 사진을 만레이가 많이 찍었는데 이 사진도 찍었죠. 뭐죠? 반대로. 네, 저 흑백. 지금 똑같은 사진이죠? 네, 뒤집어. 이제 요즘은 이걸 포토샵에서 그냥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네. 반전 딱 시키면 끝. 네. 이 반전 사진을 이상식 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참 기교예요, 기교. 만약에는 기교는 지금 속임수일 줄 모르지만은 좀만 지나면 예술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하면서 이걸 했는데 실제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얼굴색도 이렇게 싹 갖고. 예, 그러니까 흰 것은 까맣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진을 필름으로 찍었을 때는 제일 먼저 음화가 나오죠. 필름이 음화잖아. 밝은 부분이 시커멓게 나오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확대 기타 놓고 빛을 쫙 쏘면 시커먼 부분은 밝게 나오고 하얀 부분은 어둡게 나오고 그런 거죠. 이게 반전 사진이죠. 이걸 같이 보여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레이가 이런 이제 사진 기법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들이 상징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인물이 빛에 의해서 이렇게 달리게 느껴진다 이런 거죠. 그런 지점들이 좀 흥미롭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수정님께 나왔어. 네? 자주 보여달라고 수정님께 나왔어. 사진. 아니 제가 이제 작품집도 올렸는데 다른 데는 그냥 글을 써하고 올렸는데 그 작가에 대해서 글 쓰는 게 공부는 되는데 이제 공부는 되지만 내 작업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 와서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리스 천하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제 4시간 할애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평론 부분 이 2개는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공부도 할 겸해 다 쳐가지고 올렸으니까 공개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또 여기 같이 올려놓은 게 뭐냐면 만레에 관련된 사이트들 많이 올려놨어요. 올려놨고 여기 보면은 이제 레이오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이오그래프가 뭘까? 이제
사진을 잠깐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자, 화면 나오죠? 네. 네. 제목이 이제 키스죠. 크림턴의 키스도 있고 이제 그건 직접 그렸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말하자면 직접 이제 사진으로 한 작업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만레이가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오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토그래프인데 포토그램 또는 이제 포토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레이오그래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암실에서 이렇게 작업을 이제 계속 하게 됐잖아요. 이 파리에 가다 보니까 파리에서 이제 그 사진을 잘 찍으니까 심지어 이제 패션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 유명한 보그라든지 뭐 그뿐만 아니라 막 전 세계 유명한 잡지사에서까지 야 모델 사진, 패션 사진을 찍어줘. 그러면 이제 가서 사진 찍으면 어떻게 찍어달라면 이제 유명한 전문 그 패셔니스트하고 같이 상의하고 사진을 찍다가 집에 와서 이제 막 암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필름을 넣고 확대기를 딱 쏘아서 밑에다 이마지 놓고 이렇게 떠야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빛을 딱 쏘아버리면 에너지가 시커매져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게 이제 그 광학물질이 있어가지고 빛을 받으면 시커멓게 화학적 변화가 생겨요. 근데 여기다가 빛을 딱 쏘면 시커멓게 되는데 여기다가 손가락을 딱 넣으면 빛이 안 들어가죠. 그럼 밑에가 손가락만 하얗게 나오고 나머지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커멓게 부분은 빛이 바로 직접 투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만 온 게 아니라 이제 사람 킷사람 이 얼굴 그림자 찍고 그 다음에 손가락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인화질을 놓은 이 판 있잖아요. 쇠판, 철판, 쟁반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 세 개의 그 화면을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사진 작업을 하는데 이때는 카메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적인 특징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죠. 그렇죠. 빛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으니까 사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카메라의 그 광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카메라 없이 사진을 찍은 작가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레이오그래프 그래서 이제 이 포토그램이라고 하는데 본래 이런 것을 이제 만 레이의 이름을 합쳐갖고 레이와 그램을 합쳐서 레이오그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보여주니까 이건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걸로 만들었죠. 근데 이게 만들어진 이 그림 자체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성품을 가지고 변기를 갖고 와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듯이 인류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수많은 그림이 중에 이런 그 포토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레이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글을 잘못 보면 이 사람이 창시자처럼 발명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진 초창기에 빛을 쏟아보니까 실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빛을 어떻게 잘못 실수로 하다 보니까 인화의 잎사귀가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토 드로잉이라고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같은 다다이스트 중에 잘하는 사람은 그림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보면 좀 밝고 어둠이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런 거 없이 시커멓게 이렇게 형상만 가지고 한 작업을 다른 사람이 했어요.
아예 암실에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뭡니까 이 만레이는 암실에서 이렇게 빛을 투과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사진들을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딱 이 사진을 보고서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고 뭔가 좀 제일 많이 쓴 표현이 이제 시적이다. 시 같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 다다이스트들이 바로 이 작품이 한 21년에 나왔다면 24년에 초현실주의 선언을 합니다. 다다이스트들이 대부분 초현실주의자 같아요. 근데 초현실주의자들이 보니까 야 이건 뭔가 좀 인간의 어떤 내면을 좀 표현하고 있는 잠재된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 작품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이 만레의 작품은 다다이스트들이며 이 초현실주의자들이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은 말로는 막 이제 글로는 막 하고 이론을 많이 주장했지만 실제 작품으로 보여준 사람은 바로 만레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레이는 그 전에는 그림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제 막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떤 이런 세계를 막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좀 설명 중에 하나 빠졌던 게 이 만레이의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레이는 이제 그 회화적인 붓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제가 자료가 좀 이게 보여요? 네. 이건 이제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잉크 집어넣어가지고 찌 뿌리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드로잉을 하는 거죠. 기존의 회화들이 가지고 있는 붓으로 이렇게 드로잉하는 이런 정통적인 예술 기법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이게 다다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저는 이 사람 작품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죠. 보입니까? 네. 이 작품이 이제 1916년인가 17년대 그 다다 전시회에 그러니까 다다 전시가 아니라 개인전을 미국에서 했어요. 그때 전시 작품을 다 놔두고 전시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그냥 그 이제 이거 다리미를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앞전을 14개가 붙였죠. 그리고 딱 전시를 했어요. 이거 거의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이미 만들어진 거에다가 컨셉을 입혀가지고 전시를 했거든요. 변기하고 비슷하죠, 디자인. 이것도 바로 그날 이게 분실됐어요. 분실되고 없어졌는데 그 컨셉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전에 이제 이게 58년에 변형에 이게 다리미가 나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다리미도 보면은 다리미라는 것은 부드럽고 뭔가 쓸모 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쓸모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죠. 다리미 그래서 이렇게 옷을 다린다라든지 그런 실용적인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앞전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무용한 것이 됐잖아요. 의미 없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이게 바로 다다예요. 다다이스면 왜 그러냐면 의미 있고 실용적인 걸 만들고 그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인간들인데 그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니까 상품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 보니까 식민지 쟁탈전으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을 딱 겪고 나서 유럽의 많은 지성들이 야 이거 인간 장난쳤는데 보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그런 합리주의 또는 그런 쓸모있는 실용주의의 반대로 무의미한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이런 걸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막 굉장히 강조했는데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억제된 잠재의식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을 더 많이 하더라고. 이게 바로 초현실주의잖아요. 근데 이
다다이스트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주장을 많이 한 거죠. 그림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다가 뭐냐 어원을 보니까 다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 없으면 그러니까 무슨 장난감이래요. 장난감이래. 뭐또 일설에 가면은 그냥 사전을 펼쳐놓고 아무 장이나 착 펼쳐놓고 다다 하나 선택하는. 이게 다다가 뭐냐 할 때 다다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처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걸 부여하고 실용적인 걸 부여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일종의 저항이에요. 그 기존의 어떤 이 흐름에 대해서. 이런 작품들도 만네이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리에 와서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니까 이제 다들 각광을 받고 또 그 작업 도중에 이런 레이오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발견하게 됐고 그 작업으로 보여주니까 이거 잡념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해서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은 더 박수를 쳤는데 초현실주의자들이 더 박수를 쳤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 말하자면 반전 사진을 잘 찍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반전 사진 있죠? 그 키에 하고 인형하고 목각인형 반전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사진 보시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사진집 중에서 책 있어요? 네. 책 보시면 521쪽 이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아, 네. 네. 이 사진을 잘 보면 그리고 화면에 지금 보이는 거 있죠. 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이렇게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테두리 부분이 윤곽선이 있어요. 윤곽선. 그리고 그 주변에 빛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 주변에서 빛이 나면 아우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반전 사진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제 만네이가 돼요. 만네이가 왜 이런 걸 그랬냐면 암실에서 작업을 하면 빛을 다 이렇게 차단해 놓고 빛을 쏴서 그 부분에 현상을 하는데 누군가 잘못하고 암실이 싹 들어와서 불을 쫙 켜버리면 빛이 싹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노출이 두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작업한 데다가 빛을 딱 쏘면은 이중으로 노출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주변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테두리가 윤곽선이 있고 주변은 약간 테두리 주변에는 빛이 있고 하나 그러니까 인물 사진을 찍었는데 야, 내 인물 사진 주변에서 후광이 쫙 비쳐요. 야, 이거 진짜 멋있어. 소문이 나가지고 해외에서 파리로 관광을 온 사람들은 만네의 작업실에 와서 인물 사진을 하나 찍고 하는 게 코스야. 만네의 장사 잘 됐지. 초현실주의자들은 잡지에 자기 사진 찍어달라, 뭐 그다음에 자기 만네의 작품 실체. 그다음 만네이는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때 해밍웨이, 피카소, 뭐 장콕돔, 뭐 그때 당시에 파리에 있었던 모든 예술가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피카소도 굉장히 친했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 많지, 자기 작품 유명해졌지,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그 시절에 이제 말하자면 이런 솔라리제이션으로 막 이제 작업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물질의 아우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물질의 아우라라고. 물질의 아우라처럼 이렇게 사진 주변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 아우라가 있잖아요.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죠. 그리고 사진 중에서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사진을 요즘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에 좋은 카메라들은 이렇게 한번 사진을 딱 찍고 그 화면 위에다 또 찍어서 두 개 화면을 합쳐요. 이걸 이중 노출이라고 그래요. 또는 다중 노출이라고 그래요. 근데 좋은 카메라는 다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에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저도 작업한 게 요즘에 그렇게 해서 좀 작업한 게 몇 개 있는데 바닷가에 가서 해변을 탁 찍어요.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는 걸 또 찍어요. 그래갖고 합치면 바다 위에 탁 사람이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 그 순간에 신비적인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진을 만레이는 그때 당시 여기 보면 이래서 사진 보면은 한꺼번에 세 장을 갖다가 찍은 아니 그 한 컷에서 세 장을 찍은 게 아니라 이게 515쪽이에요. 현상할 때 세 개를 갖다가 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기 사진이 돼요. 핀이 안 나간 사진 세 장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유형적인 사진이 되는 것 같잖아요. 좀 신비롭고 이게 다중노출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다중노출. 이런 사진을 찍으니까 야 대단하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 이런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만레입니다. 친구들 사진들 있잖아요. 이건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여기는 장곡도고 여기는 피카소고 다 이런 사람들 이제 사진을 막 숱하게 찍어줬어요. 피카소 처음 봐요. 그림은 많이 봤지만 자화상. 이 여자는 사진을 갖다 굉장히 멋있게 찍어줬는데 그러니까 피카소가 이걸 보고 야! 그 여자 누구야? 여자 잘 밝히잖아요. 피카소가.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가 그러면서 내가 돈 주고 살 거야. 사는 게 아니라 내 작품 하나 줄 테니까 이 사진하고 바꾸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만레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여줬던 그 연인이자 이렇게 이제 모델이었던 키키의 등에다가 이제 바이올린이나 첼로의 그 소리통을 갖다가 그려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본래 이 친구 뭐라고 그러지? 어떤 화가의 작품에 등이 나오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잠깐만 이름이 잘 외워지질 않아요. 그 작품을 변형시켜서 그건 그림이다면은 이제 만레이는 모델에다가 소리통을 그려가지고 찍었는데 이 작품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기성 작품을 좀 변형한 거죠. 사람을. 그리고 이제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다들 좋아했고 그 후로 이제 많은 음악가들도 자기 몸에다가 문신할 때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이제 문신도 하기도 하고 상표화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생전에 있는 유일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것이 만레이 작품인데 그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린 사람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걸 사진으로 변형해갖고 이렇게 찍었으니까 만레이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품 몇 가지만 더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만레이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무작위로 제가 좀 작품 보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 작품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알다시피 이 주변에 이제 빛이 있죠. 테두리에. 네, 이게 아까 말하는 이제 후광이죠. 아우라라고 하는 후광. 이제 그런 거고요.
이건 이제 그냥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종이로 만든 우산입니다. 쓸모 없음이죠. 네. 이건 이제 다다들의 작품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소리 춘가요? 메트로놈. 메트로놈. 메트로의 만레이. 이건 이제 뒷시장 작품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뭡니까 레이오브레. 빛을 사물에 쏘아지고 그걸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새로운 조형들이 나오는 것 같죠. 이런 건 이제 합성 사진입니다. 시멘트 벽 같은 데 있죠, 이렇게 틈이. 네. 그걸 하나 찍고 만레이 사진을 찍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현상할 때 같이 합치는 거죠. 그러면 얼굴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막 거칠거칠하게 나와요. 네. 저도 찍을 수 있어요. 요즘엔 이걸 다 카메라에 세팅해놨어요. 너 다 자동 노출을 찍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한 장 딱 찍고 그다음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입술 사진인데요. 입술 사진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29년쯤에 가서 이제 새로운 연인이 생겨요. 키키하고는 이제 헤어지고. 근데 그 연인은 이제 사진 찍는 여자예요. 조수경 연인이었어요. 리 밀런과 하는 밀러라는 여자인데 굉장히 또 아주 키키가 좀 약간 육감적인 여성이었다면 이제 밀러는 좀 이렇게 씩씩한 전서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하고도 지내면서 같이 이제 솔라리제이션 작업도 같이 하고, 밀러도 솔라리제이션 가지고 작업을 계속 했어요.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또 많은 작품에서 이제 그녀의 이제 뭡니까 모델이 돼줬죠. 모델이 돼줬죠. 제가 찾고 있는 건 그게 아니고요. 이 작품 중에 이제 입술을 그린 작품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이 밀러의 입술만 그린 작품. 입술인데 제목은 뭐냐면 천문대 시간이에요. 여기에 천문대가 있어요. 네, 여성 상징이랍니다. 사진이에요, 입술이? 네, 그림이에요. 그림이. 네. 그리고 이제 입술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그림을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입술. 근데 그 입술을 뭐냐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그 밀러를 모델을 해가지고 입술만 그렸는데 입술이 진한 루즈의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 입술 자체가 말하자면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상징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떤 욕망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려놨다 이렇게 하고, 말하자면 쉽게 이제 여기서 하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크게 그려가지고 이게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이제 이거 컬러 아니죠? 네. 침대 위에다 놓고 밑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모델들을 앉혀놓고 사진 찍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입술을 허용하는 것은 이제 어떤 성과 관련돼 있고 그런 욕망들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키스고요. 이런 변형도 있고요. 아까 이거 이야기했죠? 네. 제목이 선물이에요. 더 기프트. 선물. 네. 이게 약간 에어블러시로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밀러를 갖다 이렇게 그림자를 가지고 그린 거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아까 얘기했던 레이오그램으로 빛을 갖다가 투과시키면은 투명한 것도 있고 또 밝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아까 봤던 거죠. 이것도 이제 빛을 이렇게 그리면은 사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돼요.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노출을 갖다가 정해놓고 10초 해놓고 형광등을 켜놓고 벽면에다가 이렇게 광선을 쏘면은 광선의 흔적이 잡히듯이 이렇게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100년 전에 한 거죠. 그 만레이가. 네.
그걸 이제 회화적인 느낌을 주게. 여기는 지금 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세 개로 그려져 있잖아요. 키키의 얼굴이. 이 뭐야? 말하자면 움직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진에. 회화도 그러면 딱 정지되어 있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동작, 움직임? 움직이는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사진이에요. 이게 디셴의 유명한 사진 중에 그 그림 중에 하나가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는 게 있어. 누드 하나를 딱 그린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겹쳐서 내려온 걸 보여줘요. 그 바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이 밀러예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제 아까 아우라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도형적인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 밀러인데 이제 이것도 그런 사진이죠. 네. 필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네. 이것도 밀러예요. 이것도 밀러고요. 키키가 좋아요. 밀러가 이뻐. 이제 이런 사진을 아까 봤죠? 네. 색깔 무서워지. 저 그게 해줄게. 뒤에 이게 문신을 키키에다가 이제 이렇게 소리통 그려가지고 찍었잖아요. 근데 이 잉글리스 바이올린가 제목이 뭐였더라? 이 제목이 뭐냐면은 앵그르의 바이올린인데 앵그르의 바이올린이란 말이 프랑스 말로 취미, 놀이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사진은 키키를 갖다 이렇게 그려놓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만네이의 그런 게 아니냐, 취미가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기 같은 이게 반전이죠? 악기 같은 느낌. 네, 반전이죠 사진이. 네. 반전을 찍으면 또 다른 느낌이 생기는 거고요. 네. 이건 이제 이 밀러 좀 전에 있던 밀러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어. 네.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혼혈인 또 다른 여자와 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이제 미국 프랑스가 파리가 이제 점령이 40년이 되니까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가 다시 또 파리로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76년에 죽었으니까 꽤 오래 살았죠. 1890년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줄리엣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또 만난 여자. 그 여자하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죠. 근데 이 여자는 밀러하고 헤어졌는데 밀러하고 헤어지면서 이제 이 사진 찍었는데 이제 그 어떤 해체하는 패턴으로 나에게서 이 여자의 그 기억과 추억을 해체하는 그런 패턴으로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런 슬픔을 보여주는데 아주 말하자면 최윤실 작가처럼 이 실제 모델이 아니에요. 밀러가 아니고 인형이래요. 그리고 눈물은 유리비늘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패턴으로 그 슬픔,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아까 이거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델을 밑에 두고 그립도 표현하기도 하죠. 이 기도입니다. 이제 한 5분만 더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만네이에 관한 사이트들을 쭉 소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서 이제 작품들을 쭉 보시면은 공부가 좀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여기 이제 이런 작품도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이 있고 주변에 여기 쭉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이에요. 다들 눈을 좀 감고 있어요. 그 눈 감고 머릿속에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억제된 욕망이 이제 잠재의식으로 쌓인다고 했는데 그 억제된 욕망의 가장 키워드를 넣다가 너무 성적인 걸로 많이 봤죠. 성에 대한 그 충동을 억제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타난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자들은 이제 내가 내 뱃속에 이 여자들이 잔뜩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한 작품이고, 제목이 이제 이게 나와 있듯이 나는 숲속에 감춰준 여자를 못 본다 라는 제목이고 만레이 작품입니다. 이렇게 글을 넣어가지고 쭉 쓰는 이 그림을 그리는 패턴이 이제 그 르네 마마리 작품 이게 패턴이고, 이게 이제 초창기 만레이의 작품입니다. 아까 이거 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이제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으로 널리 알고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는 재봉틀을 감싼 건데 재봉틀은 또 성적으로 보면 여성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걸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감싸져 있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거, 잠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억눌려 있고 우리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것도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내가 딱 서 있으면 앞에다가 유리판을 세워놓고 유리판에다가 빛총을 쏘는 거예요. 빛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이 지나가는 게 마치 드로잉 같아요. 그럼 드로잉인데 내 뒤에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둥그런 것은 얼굴 같아요. 그리고 이 그려놓은 것은 내면을 그려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내면의 사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초현실주의. 네. 그렇죠.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제대로 보려면 작가를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이런 작품들 보면 네. 이해하려면. 그냥 그 작가에서 전혀 모르고 평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까지 느낄 수 있을까 속가전 쉽지 내용이죠.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한눈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좀 더 알고 보는 지점이 있고 1차적으로 대체로 정서죠. 제가 이제 쓰는 글 중에서 뭐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겸해서 그 제가 글을 쓸까 하다가 안 해버렸는데요. 만레이가 그 자서전을 쭉 제가 이게 자서전인데 나는 다다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이고 원래 책은 셀프 포트레이트예요. 자서전인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냐면 난 다다가 아니다. 난 초현실주의자도 아니다. 나를 어떻게 가둬두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다 보니까 초현실주의자들이 좋아하고 초현실주의자들이 나를 갖다 내 작품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막 자기 이론을 막 펼쳐나가고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글 쓰려고 하고 또 글 저도 이제 사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만레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늘 메두사의 아름다운 머리처럼 보기만 하면 돌로 변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작품 이걸 어떻게 다 아느냐. 근데 진짜 좋은 작품은 사람들이 딱 그 앞에 서서 발걸음을 멈추게 해요.
아무리 또 모르는 사람이나 전문가나 똑같이 그 작품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 근데 그것도 만능이 뭐라 했냐면 딱 보는 순간 그냥 돌이 돼버려요. 그만큼 이렇게 딱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잡아주는. 그리고 아까 이 창석 씨가 얘기했듯이 나는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게 고독하게 이루어지는 일만이 가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 예술 공부한다는 거, 글 공부하는 거, 뭐 사진 공부하는 거, 하여튼 노래 공부하는 거, 다 이렇게 고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 제일 마지막은 이제 그 줄리엣 그의 부인이 이제 자세히 제일 뒤에 딱 후기를 써놨는데 아름다움에 관한 한 천재만 있고 진부는 없는 것 같다. 말하자면 천재들은 옛날 보든 지금 보든 계속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그 후의 것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변형이다. 아류들이라 이거죠. 하여튼 그 다다 만레의 작품들 같은 그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사진을 본래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닌데 사진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본인도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기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제가 사진 수업 첫 시간에 했듯이 표현이 매체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사진이라는 것은. 포토 드로잉이란 게 맞네요. 예, 그렇죠. 엔지니어가 그렇죠. 예술로, 네, 엔지니어 예술로. 우리 그만 만나면 구독해야 돼. 예, 하여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아마 다음 이제 3주에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달 10월 달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진 숙제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에는 혹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 책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다는 작가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작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숙제를 하나 흡혈라는 거지 지금. 아이 보내주기도 했어요. 빌브라트가 네. 보내주기도 하고 몇 분이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내줬는데 좀 이렇게 뭐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 작가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재밌겠어요. 그러면은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이제 말하자면 카메라 없이 어떻게 찍어요? 뭐 이게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가들은 없어요. 그런 몇 분만 알려주시면 그러다 보면 아, 그렇게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면 음악 공부를 하는데 음악의 제일 앞에 아버지를 봐하고 핸들이고 막 이렇게 고전도 막 이렇게 더듬어가는 것이 저는 꼭 좋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진 이 책기에서 제일 앞에 누가 나오냐면 엔젤 아담스가 나와요. 그러면 빛의 교과서의 부분이 빛을 가장 잘 다루는 이 사진가예요. 그럼 그 사람을 갖다 놓고 빛을 하는 게 어떻게 이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빛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할 때는 따로 공부를 좀 해야죠 자기가.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엔젤 아담스가 빛의 최고야 풍경 사진의 대가야 막 그걸 처음부터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작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료 만들니까 네.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작품들도 많이 보게 되고. 네, 그렇죠. 너무 지식이 많아. 지식을 너무 한 번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혹시 같이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작가들이 있으면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 작품들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 아무튼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 숙제들 많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좀 보내줘요.